도테라가 제품을 도테라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건강식품을 만드는 컨셉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 너무 좋고 번식 나온다고 하는데 봐도 모르겠죠. 뭐에 좋은 건지. 뭐 젠제스티는 칼슘 보조제라고 나와 있고 온가지 소프트젤은 온가드라고 하는데 아연 보조제라고 나와 있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그래서 그냥 봐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서 권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 전문 회사고 에센셜 오일을 그냥 좋은 걸 수확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인간한테 어떻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회사라서 그거에 따라 건강식품이 구성되어 있고 건강식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스파 거의 모든 제품이 에센셜 오일을 가운데 놓고 이루어지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도테라 영양제 건강식품은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도테라에 있는 건강식품들이 아마 최고의 시너지를 내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도움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그래서 도테라 건강식품을 기본 보시면 도테라 건강식품 되게 좀 독특해요. 기본 전에 있던 뭐 DMP 액티브 키트도 그렇고 LLV 팩도 그렇고 그냥 영양제 한 통째 14만 얼마야, 13만 얼마 얘기하면 하고 놀라죠. 왜냐하면 아주 비싸다고 하는 뭐 호라이프나 뭐 아메이나 뭐 이런 제품들도 영양제가 자체가 이렇게 비싸진 않, 뭘 붙여도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 질의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도테라 영양제를 보면 굉장히 싸게 구성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성을 알고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야. 영양제를 좋은 걸 먹어본 사람들은 이 가격이면 그냥 굉장히 많이 먹어요. 심지어 영양제를 공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도테라의 컨셉을 지금 턱을 알지 않아요. 내가 도테라 영양제 토를 달고 싶다. 나는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영양제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면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되게 많이 권해보고 저도 먹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다른 네트워크 하다가 오시는 분들, 다른 네트워크 하다 오신 분들은 건강식품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무데 쓰셨던 분들, 사업자건 교육을 되게 빵빵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데 그분들께 교육을 하면 입이 빡빡 벌어져요. 도테라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테라 건강식품은 아로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시너지를 내줄 제품이에요. 다른 회사들보다. 왜? 다른 회사들은 에센셜 오일을 감안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에센셜 오일과의 시너지를 생각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실 수 있어요. 뭐 드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예, 하나씩 오늘 이번 기회로 이 자기 몸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도테라 LLV 하고 이제 DMP 액티브 가 있는데 지금 LLV가 잠시 단종 일시 품절이죠. 일시 품절로 지금 구하지 못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테라가 묶어서 파는 영양제도 있어요. DMP 액티브 지금 팔고 있는 거고요. LLV 평생 활력 소비라고 드시던 분들 계시죠. 이렇게 묶어서 나온 걸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양제 보통 화사에 있는 영양제가 이제 뭐 10얼마짜리다라고 하면 보통 뭐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가지를 한 세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도테라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멀티비타민, 오메가, 항산화제, 스템 이런 것들을 구성됐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는 정말 돼지고 다니에요. 대한민국
도청 말고는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 네, 소리가 자꾸 울린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소리가 울려요? 어, 지금은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네. 스피커 바꿨어요. 음, 음. 괜찮으시면 할게요. 네. 까먹었어. 네, 죄송해요. 어, 그래서 도테라는 이걸 보통 오메가 멀티비타민 항산화제 내지는 코큐텐까지를 세트로 묶어서 팔고요.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키트로 이 종류들을 묶어서 파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영양제 개수를 늘리고 다른데 보통 구성을 보면 종합 비타민 하나 있고 비타민 B 따로 있고 비타민 C 따로 있고 칼슘 따로 있고 마그네슘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쵸? 다 따로 있어서 기본을 먹고 추가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도테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타민 B도 없고 비타민 C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눈 밑이 떨려서 뭐지? 마그네슘을 먹고 싶은데 마그네슘이 없어. 이게 도테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먹고 싶은데, 사업자님들은 좀 이해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니까, 그 구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도테라 영양제를 만난 게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DMP 키트에서 멀티비타민과 오메가가 처음 나왔고, 저는 처음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에센셜 오일 회사에서 영양제가 나와 미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다가 그때 칼슨 박사님이라고 도태 영양제를 만드신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직강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직강이니까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들으러 본사를 쫄래쫄래 갔더니 못생기진 않은 어떤 아저씨가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영양제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저 되게 감명 깊었어요. 영양제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제1세대 영양제가 뭐냐면 B콤C예요. 뭐냐면 B 컴플렉스 C에서 비타민 B군 복합체와 C인데 얘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사가 되게 잘 되고 소화가 되게 잘 되고요. 화장실 잘 가고 붓기도 빠지고 되게 편하네요. 일단 대사가 돌아가니까 이게 B콤씨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코팅해서 반짝반짝거리고 빨아먹으면 단맛이 나는 이상한 약단맛 있죠? 나는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1세대 영양제라고 얘기해요. 뭔가 음식 외 영양소를 공급했던 첫 번째 영양제가 B콤씨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 뭐냐면 소화를 도와줬고 대사를 도와줬지만 단점이 있죠. 피콤씨 자체는 비타민 B와 C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가 음, 뭐라 그랬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딱하게 만들어서 압축시켜서 코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첨가제가 들어가요. 의도치 않은 영양소뿐만이 아닌 다른 원치 않는 첨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2세대 영양제고요. 이게 아마 A사, 우리가 다 아는 A사가 시작을 해서 메가요법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우리 하루에 요만큼 필요해? 그럼 내가 이따만큼 넣어줄게. 저도 암에 써봤기 때문에 그때 듣는 중 이런 말 기억나요? 음, 뭐지, 거기서 반 철분제 있어요. 철분제 요 한 알에 시금치 10단이 묶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10달 농축했대. 그래서 오, 대박이네. 그러면서 그때 먹었어요. 먹었었는데, 메가요법의 컨셉이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나가 필요하면 10개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 그 영양이 금방 채워지겠네. 대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박사님도. 그래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양제를 만드는 걸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요법의 시대가 시작됐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부족한 영양을 내가
아니 그냥 때려 부으니까 균형을 처음에는 균형이 확 잡아져서 되게 빠른 효과를 봐요. 진짜 빠른 효과를 봐요. 근데 이게 10 년, 20 년, 30 년, 40년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영양제 먹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말이 되게 공공연하게 돌았었어요. 근데 저는 영양제를 보름 이상을 못 먹어요. 왜 울컥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고 가정주부다 보면 까먹어서 못 먹고 못 챙겨 먹고 그러니까 난 어디에 붙었겠어요? 빨리 죽는데. 이쪽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영양제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 박사님 말로는 그렇게 고농축으로 때려 부었더니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더라. 내 몸에서 빨리빨리 소모되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소모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독소로 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나온 얘기들은 영양제 디톡스 들어보셨어요? 영양제를 과도한 영양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디톡스해야 된다는 개념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양제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메가요법 영양제의 단점이죠. 오히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이 기본 종합 비타민 자체가 메가인데 이 메가에다가 또 비타민 B를 더 넣고 비타민 C를 또 넣고 계속 넣으면 나갈 수 있는 건 나가지만 못 나가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 물론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것보단 드시는 게 좋지만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영양제를 안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타사 걸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광고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종근당 뭐 이런 거 있죠. 광고에서 파는 영양제들은 유통 마진이 빠져나 원가 거의 얼마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제품의 영양제들을 찾으세요. A사, N사, 뭐 F사 뭐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Y사, 유사인가? 유사나 찾으시지만 드시는 분들은 유사나까지가 메가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요법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메가요법을 드시면 휴지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걸 다 배출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이게 2 세의 영양제. 근데 이 칼슨 박사님이 N사의 라이프팩을 만드셨고요. 유사의 영양제를 만드신 분이래요. 그래서 신뢰감이 확 올라갔어. 왜냐하면 이게 도테라 거 나오기 전까지 영양제 제일 좋은 건 유사였어요. 음. 네트워크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했어 그때까지. 유사? 어우 영양제 좋지. 이렇게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제품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 2 세대 영양제인데 그러고 나서 이 박사님이 좌절하셨대요. 그 사실을 인제 50년 넘어가니까 아는 거야. 유사나요? 네. N사는 아시는구나. 네. F사는 아세요? 포라이프요. 네. 유명한 4 개의 회사죠. 허벌, 유니시티 이런 건 안 쳐 줘요. 아예 쳐 주지를 않아요. 네. 음. 그래서 그래서 메가요법으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초기엔 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몸이 계속 무거워지는 상태가 돼요. 음음. 그리고 도테라 영양제의 컨셉은 뭐냐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영양제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자괴감에 빠지셔서 한동안 잠수를 타셨나 보더라고요. 뭐 그런 류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시통역이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 그러면서 도태아를 만나면서 2.5 세대 영양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컨셉은 지구상에서 도테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컨셉을 가져가냐면 인간들은 너무 많은 영양소를 때려 붓는 건 그 사람 몸에 부담이 된다. 오히려 독소로 칠 수 있으니 그 나라마다 하루 권장량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부족하면 더 먹고 넘치면 덜 먹더라도 기본의 기준을
기본의 기준을 하루 권장량에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영양제는요, 미국 본사에서 만들어요. 만들어 전 세계로 레시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기준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자기 뭐에 맞춰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쫙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마다 식약청의 기준이라는 게 수입 통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맞게 용량을 조절해요, 이제. 그 나라에 맞게. 그러다 보니 기본 레시피가 미국인 기준에 맞춰 있어요. 근데 한국인의 몸이 다르고 미국인의 몸이 다르고 일본인의 몸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아신 거죠. 나라마다 식단과 체질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야 한다.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뿌리는데 그 레시피가 나라마다 다른 회사는 도테라밖에 없어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어쨌든 병원을 그만두고 애 키우면서 대체약을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죠. 대체약에서 서양 의학적인 기준에서 인간 약간 레고 같고 시계 톱니바퀴 같이 움직여요. 인간의 몸은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동양 의학에서 특히 한국에서의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은 균형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단지 위가 나빠 소화가 안 될까요? 병원에 내시경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근데 소화가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인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먹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한의원에 가. 한의원에 가면 뭐 비장이 나빠요, 간이 나빠요, 뭐 심장이 약해요, 뭐 콩팥이 별의별 별걸 다 한단 말이죠. 병원에선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주잖아요. 우리 몸은 균형이거든요. 심장이 나빠도 소화가 안 되고 간이 나빠도 소화가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콩팥이 나빠도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걸 서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양 의학에서 주는 소화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 소화시킨 효소 넣어주는 소화 넣어주는 것밖에 없고 소화의 기능 이 중추를 건드려서 소화되는 것밖에 몰라. 못해요. 근데 이 칼슨 박사님의 설명이 제 그걸 딱 건드렸어요. '아 균형이구나.' 그쵸? 그래서 한국 우리 조상님들 하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해요. "넘치는 것 부족하니만 못하다." 메가를 너무 열심히 먹는 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도테라 그 과유불급에 딱 맞게 하루 권장량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나라마다 식단이 달라서 도테라가 어느 나라의 지사를 딱 만드는 순간 물밑 작업을 시작해요. 이 나라의 식단과 이 나라의 영양 권장량을 분석해서 딱 1년 되는 시점에서 영양제 레시피가 나온대요. 근데 그 나라 시장이 크면 그 나라 자체적으로 만들겠지만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이 영양제 이 엑소메와 오메가하고 MVP, CRS 다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중국 달라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딱 맞춘 영양제예요. 이런 거 먹어야지. 드실 거면. 어차피 돈 써서 먹을 거고 시간 내서 먹을 거면 내 몸에 맞는 거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본 도테라 영양제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테라에 있는 모든 제품이 아로마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로마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로마 효과로 못 들어와서 아연 영양제, 칼슘 영양제 뭐 이딴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테라 영양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먹을 수 있고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국내 유기농 사양으로 만들고요. 지금 CRS가 품절이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 자체 생산을 인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하려니까 인제 그 기준이 미국 식약청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통관이 안 돼서 지금 딱 걸려 있고 제품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CRS가 올해 아마 올해는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미국의 생산 라인을 만들 땐.
자체 생산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 되게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의 대체는 뭘로 우리한테 뭐가 있다? 에센셜 오일이 있다. 에센셜 오일로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영양제 디톡스 도테라 영양제는 기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셨던 분들, 그 메가요법의 영양소가 몸에 너무 과하게 쌓여 있는 분들의 영양제 디톡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몬수 드시면서 평생활력이나 DMF 액티브 키트를 드시면서 기존에 과하게 드셨던 것들을 다 씻어내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테라 그래서 LLV 팩과 DMP 액티브 키트, 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키트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0번의 DMP 액티브 키트, 1번의 LLV 팩, 2번의 마이크로 플렉스예요. 제가 이제 구성을 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렉스부터 먼저 볼게요. 도테라는 그거예요. 비타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타민 C도 없고 B도 없고 D도 없고 칼슘도 없고 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좋죠. 양 많이 드시는 거 쉽잖아요. 너무 좋아요. 마이크로플렉스 MVP 요거는 뭐냐면 딱 한국인 권장량에 맞춰서 나왔어요.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미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조성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인들에 맞게 나왔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좀 되게 마음에 드는 지점이에요. 제가 이제 동양의학을 배울 때 책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오행밥상이라는 밥상 컨셉이 있어요. 골고루, 골고루 많이 들어봤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되게 많이 어릴 때 보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예요. 골고루 먹어라. 근데 체질적으로 땡기는 음식이 있긴 하죠. 나는 매운 게 좋고 아니 나는 뭐 삼삼한 게 좋고 나는 뭐 짠 게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 엄마들은 골고루 먹으라는 목적껏 외치셨어요. 선생님들도 애들 키울 때 되게 많이 외치셨을 걸로 기억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이 골고루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인의 밥상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밥상. 그래서 모카토금수 그러니까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초록색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밥상이 오행밥상. 이에요. 그러면 그런 밥상을 차리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나도 못 차려요. 어쨌든 네. 이런 밥상을 차려서 한 젓가락씩 골고루, 골고루 먹으면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을 수 있다가 한국인의 기본 밥상의 컨셉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라 얘기하지 않아. 이거 기본을 깔고 몸이 딱 차가우면 인삼을 먹고 뭐 소화가 안 되면 감초를 먹고 뭐 이렇게 구성되는 거란 말이죠. 기본 밥상 컨셉이 마이크로플렉스 MV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상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이 오행 밥상을 끼마다 하루 수확한 걸로 차려줄 수 없으면 먹이셔야 되는 거지. 그쵸.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 밥 먹는데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저희 집에는 햇반이 떨어지지 않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VIP고 내 식구가 다 VIP고 우리 각자 시켜 절대 같이 시켜 먹지 않아요. 각자 시켜 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밥통은 1 년에 작년 기준 1 년에 딱 5번 가동했어요. 명절에 2번, 시댁 식구들 오실 때 남편 생일날 1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생일날 1번씩 해 가지고 5번 가동을 했고 올해는 제가 좀 개과천선해서 1 월에만 5번 돌린 것 같아요, 밥통을. 네.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의 마이크로 플렉스를 다 먹어요. "이게 네 밥상이거라 생각을 하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플렉스를 먹고 뭐가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밥 먹었는데 뭐가 확 좋아지진 않지 않아요? 배부른 것 말고는 없잖아. 그죠? 똑같아요. 마이크로 플렉스 MVP는 밥상이다. 매일 먹는 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밥이 좀 부실했어. 그러면 조금 더 드셔도 되고
내가 오늘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2번 뭐 먹었어. 그러면 조금 덜 드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밥상, 기본 밥상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보양식을 들어가죠. 보양식 먹죠. 입원하고 나오면 뭐 멍멍이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염소도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밥도 좀 평소보다 많이 먹으려고 하고 뭐 엄마가 먹으라고 계속 뭔가 챙겨주잖아. 한국 사람의 사랑은 먹는 거니까 그죠? 계속 먹는 걸 챙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이크로플렉스는 더 먹어도 된다. 음, 더 드셔라. 우리 보통 영양제를 만들 때 기준이 60kg 성인, 몸무게 성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70 몇 킬로거든요. 자기는 그 살을 3번을 먹어요. 음. 그리고 우리 아들은 80kg 가까이 되거든요. 걔는 3번 먹으라고 하는데 2번 정도까지 지금 먹여봤어요. 3번까지 먹어도 된다. 근데 이런 거죠.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는 몇 알을 먹어야 하나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나만큼 크면 나만큼 먹는 거고요. 성인이어도 반밖에 안 된다. 반만 먹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양제는 아로마가 아니에요. 아로마가 아니라서 60kg 성인이 하루 2알씩 2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먹다 보면 알아요. 자기의 정량을. 저는 그래서 아침엔 2알, 저녁에는 1알을 먹고요. 우리 남편은 2알, 2알, 2알 하루 3번 먹어요. 음. 그래서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우리 집은. 어.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로플렉스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인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뭐 기본적으로 좋은 거 다 들어있어. 근데 이런 거 비타민 D, 비타민 C 뭐 얘기해봐야 내 귀에 들어올까? 아니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참나 난 정말 이거 마음이 힘들어. 비타민 D의 효과, 비타민 C의 효과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알아. 우리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그렇게는 안 하려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졸려요. 그치?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토코페롤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쵸? 토코페롤, 스쿠알렛. 기억나시죠? 스쿠알렛. 심해 상어에서 뽑아낸 스쿠알렛 뭐 이런 거 비타민 D 토코페롤인데 이것들을 되게 많이 먹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의 항산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비타민 E가 405%가 들어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영양 권장량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테라가 아니라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한국의 영양에 필요한 걸 정말 연구에서 나왔냐? 그 솔직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한국인의 영양 권장량은 대충 만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충 만들어졌어요. 외국 거 갖다가 놓고 되게 짜집기 하고 그리고 이제 등치, 뭐 체질, 밥상 좀 보면서 짜집기 한 거라서 정말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가? 이건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영양 권장량은 절대 과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행정하는 사람들은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만들어서 영양 권장량 조금 더 드시는 거 개인적으로 권장해요. 권장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거. 근데 한국인이 특히 부족하니까 비타민 E를 좀 많이 넣고 비타민 D를 되게 많이 넣는데 한국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되게 많대요. 다른 나라의 여자들에 비해서. 근데 석회가 또 되게 많아요. 이제 석회 아시죠? 근육에도 석회가 끼고 뼈에도 석회가 끼고 뭐 석회가 되게 많아. 근데 골다공증이래. 다 칼슘과 관련된 대사를 하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칼슘으로는 60%밖에 안 들어있어요. 영양 권장량에. 대신에 비타민 E가 166%가 들어있고요. 도테라의 쉐이크 뭐 이런 전 제품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깔려 들어가요. 비타민 D의 형태로 먹으라는 얘기죠. 칼슘은 멸치도 먹고 뭐 많이 드시잖아요. 우유도 먹고. 그래서 생활에서 40%를 채우고 나머지를 제품으로 이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도테라는 그
이 마이크로플렉스에다가 다 집어넣고 추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테라 제품을 드실 거를 감안해서 양을 조절해 놓은 거라서 나는 좀 더 남들보다 필요한 것 같아 하면 조금 더 드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나 정말 잘 먹어. 그럼 좀 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한 분한테 맞춤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인들이 토마토를 정말 더럽게 안 먹는데요. 정말 안 먹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먹어봐야 한두 개고, 요즘 토마토가 스테아 스테비아 집어넣어 갖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는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먹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갑자기 라이코펜 이 함량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양제를 건강식품을 다른 회사 걸 드시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길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바꾸셔야 되는 거죠. 왜? 메가요법에 내 몸이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걸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실 것, 메가요법이 단기간 효과가 있다. 그럼 도테라 거 드시면서 용량을 조금 더 드시면 좋겠죠. 근데 도테라가 하루 두 번, 그래서 마이크로플레이스 오메가 다 먹으면 배불러요. 그죠?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알을 많이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영양제를 소화시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권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영양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버겁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애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캡슐을 쪼개다 보니까 애들도 내 4분의 1 된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내가 하루에 4알을 먹는데 내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쬐끄만 애들은 하루에 1알 먹을 수 있게. 근데 그걸 압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소화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영양제는 소화가 안 된다라는 통설을 갖고 있는데, 도테라가 이 알도 커요. 그쵸? 가루로 돼서 탁 풀르면 가루가 후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도테라가 알이 커서 힘들어요, 알수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그냥 나보다 못 먹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소화가 좀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압축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양제보다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타민 13종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하고 C군 해 가지고 6가지가 들어 있어요. 비콤씨 역할을 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비콤식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비타민 C 요렇게, 그러니까 6가지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K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거 효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근데 미네랄은 정말, 정말 꼭 먹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네랄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통 영양제들에 보면 희귀 미네랄은 잘 안 넣어요. 따로 파니까. 근데 우린 들어 있죠. 셀레니움. 내가 셀레니움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 신랑이 나 10년 전인가 8년 전에 셀레니움 영양제가 집에 둘러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전립선에 좋은 거라고 미리 먹고 있는 거래. 힘들었잖아. 희귀 영양제소고 영양제 잘 안 들어가는 성분이라서 자기가 따로 챙겨 먹는 거래서 그때는 그랬고, 도토리가 마이크로플렉스 주면서 "여기 들었다. 셀레니움. 네 좋아하는 셀레니움." 그래서 지금 신랑 열심히 먹고 있고 더 이상 구매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식물 유래 성분 8종까지 들어 있는 게 마이크로플렉스고요. 도테라의 전 제품의 캡슐은 전분이에요. 돼지 껍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젤라틴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드시고요. 도테라도 몸에 해로운 거 넣지 않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 착색료 안 넣고 착향료도 안 넣고 감미료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천연에 가깝게 원재료 외에는 넣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회사랍니다. 이게 MVP예요. 그래서 기본 밥상이다. 밥 먹듯이 그냥 먹는 건데 내가 밥이 부족하면 더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로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얘기, "아로마로 안 돼요? 아로마로 안 돼요?"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로마로 돼요. 왜 안 되겠어? 근데 제가 어떤 비유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놀러를 가요. 인제 힐링을 하려고 근데 한옥집을 구했어. 그 구두장에 장작을 떼는 방 온돌방이야. 막 자글자글자글 끓는 방. 그래서 한 명이 밤을 꼽아서 불쏘시개를 열라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편안하게 잘 수 있어. 근데 그 한 명은 밤을 새야지. 왜? 불쏘시개를 겁나 넣어야 되거든 밤새. 신문지를 계속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신문지 좀 넣어놔? 그러면 지푸라기 내지는 뭐 그런 거? 근데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면 물론 그 장작이 불 붙을 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작을 넣어 놓으면 모두가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아로마로 할 수 있지만 도테라 건식이 장작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로마 써 보셔서 아시죠? 내가 좋아 샀는데 식구들 발라 주고 난 아무도 안 발라 주고. 억울한 거 안 느껴보셨을까요? 나 진짜 겁나 억울했거든. 내가 좋아 샀는데 내가 지들을 사정사정해서 발라주고 지들은 안 발라줘. 어. 그죠? 이 불쏘시개 밤새도록 넣으실래요? 장작 넣고 편안히 주무실래요? 전 잘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플렉스 먹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로마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많다고 프랑킨센스 그 좋은 걸 하루에 원샷 한 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한 원샷 하시면 응급실에 실려가세요. 음. 한계가 있어요. 아로마는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장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테라를 사랑하시는 오일 러버님들은 건강식품 마이크로플렉스는 꼭 드셔야 한다. 그다음에 오메가죠. 오메가는 저는 마이크로플렉스가 한국하고 미국이 다르다는데 처음에 그냥 난 한 번에 쿨하게 동의했어요. 근데 오메가는 전세계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기름이잖아. 뭐 기름이 뭐 달라봐야 뭐 얼마나 다를 거고 나라마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메가도 한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일본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번 그러니까 그때는 놀란 게 아니라 감동을 했어. 애들이 좀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본 오메가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걸 아실까요, 선생님들? 오메가는요, 처음 나왔을 때 등푸른 생선, 그래서 고등어, 다랑어, 연어에서 뽑았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먹이 사슬 저 위쪽에 있다 보니까 플랑크톤부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올라가면서 중금속이 이 큰 물고기에 쌓인대잖아. DH가 많이 나오고 한 번에 많이 기름을 짜내려면 큰 물고기여야 되는데 이 큰 물고기 안에 중금속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오메가 사 먹으면서 중금속을 같이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청정 지역 아로마 뭐지? 오메가 어쩌고 해 갖고 저 노르웨이 연어를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노르웨이 연어가 노르웨이 연안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중금속이 그래도 많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어 크릴새우. 크릴새우를 쥐어짜 가지고 오메가를 뽑아내요. 왜? 먹이 사슬 저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크릴새우도 굉장히 다양해요, 가격대가. 오메가 가격대가 되게 다양한 이유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 크릴새우가 고래의 밥인 건 아시죠? 그 큰 덩치가 눈곱만한 그 크릴새우를 먹고 살아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도 크릴새우를 잡아내서 고래가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릴새우는 안 먹거든요. 나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알티지 오메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되게 유명해. 알티지 오메가 해조류에서 뽑은 오메가. 근데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도테라 영양제가 2015년에 처음 한국에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도테라 오메가에는 15cm 미만의 작은 어류와 해조류에서 뽑는대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RTG. 응. 그 뭐지? 해조류에서 어떻게 오메가를 뽑지? 요즘 좀 긴가민가 좀 감이 안 왔는데 그게 요즘 얘기하는 RTG.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회사예요. 그때 당시에 RTG를 뽑아요. 그래서 도테라는 크릴새우에서 뽑지 않고요. 15cm 미만의 작은 어류에서 뽑아요.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생선하고 또 뽑는데 오메가를 파는 어떤 회사도 영양어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그죠? 어디선가 사 와야 돼. 그쵸? 도테라도 원양어선은 없어요.
그러면 사오려면 아로마도 등급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쵸? 등급에서 RTG가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가격 결정한 두 번째가 뭐냐면 DHA하고 EPA 함량인데 EPA가 겁나 싸요. 그 똑같은 오메가라도 겁나 싼 오메가가 있고 똑같은 크릴새우여도 어떤 건 되게 비싸요. 되게 희한하죠.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DHA와 EPA 가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HA가 비싸요. 도테라가 DHA와 EPA 생산하는 게 DHA는 RTG 해조류에서 뽑고요. EPA는 생선에서 뽑아요. 대단한 회사죠.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사양으로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 사양으로 나오는 게 있는지. 근데 나라마다 DHA하고 EPA, 필요한 DHA하고 EPA가 다 다르대요. 미국 애들은 EPA가 부족하대. 비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오메가 좀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건 1대1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DHA하고 EPA가 1대1로 들어있는 오메가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오메가는요, 등푸른에서 뽑는 거잖아. 그쵸? 오메가3. 등푸른에서 특징이 뭘까요? 겁나 비린내가 빨리 나요. 왜? 산패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등 푸르기 때문에 비린내가 빨리 상하는 거거든요. 산패가 빨라요. 오메가3가 산패가 굉장히 빨라요. 산패가 어떤 조건에 돼요? 햇빛을 만나거나 공기를 만나면 산패가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무조건 차광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또 코스트코에 가면 투명한 캡슐에 맑게 들어있는 오메가를 투명한 통에 담아서 이따만큼씩 해서 2, 3만 원에 팔아. 이런 거 먹으시면 큰일 나요. 이런 걸 먹는다? 즉 난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다. 그래서 오메가3는 쟁여놓고 드시는 거 아니고요. 개봉하시면 빨리빨리 드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도테라 오메가3는 그때 빨간색이죠. 다른 건 다 미색, 약간 노리끼리한 색을 띠는데 도테라 오메가는 왜 빨간색일까? 왜 그럴까요? 아시나요? 도테라 오메가3에는 그 새우 껍데기에 들어있다는 왜 새우 왜 이렇게 찌면 빨개지잖아. 그쵸? 허옇은 게 빨개지잖아요. 불구스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우를 껍데기째 먹으면 그 껍데기에 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 굳이 머리를 먹고 굳이 꼬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머리 튀겨서 먹고 꼬리 구워서 먹어요. 그 성분이 아스타잔틴이고 걔가 오메가3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메가3보다 콜레스테롤에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오메가3 기본에 대한. 거기다가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 전문 회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잖아. 에센셜 오일이 오메가3가 기름이에요. 기름이니까 여기다가 아로마를 넣으면 섞이겠지. 그쵸? 아로마가 항균과 항염을 한다는 거 아시죠? 보존 기간도 길어지죠. 그러니까 도테라 오메가는 딴 데보다 보존 기간이 훨씬 길어. 왜? 거기는 아로마가 들어있거든. 이해되셨어요? 도테라 오메가3는 다른 데보다 산패가 덜 되고 에센셜 오일에서답게 이 오메가3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아로마 9가지를 블렌딩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9가지 오일이 뭐가 있느냐? 여기 안 나왔나? 나도 쓴 것 같은데? 있죠. 프랑켄센스, 클로브, 타임, 커민, 5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어요.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캐모마일, 네. 항산화에 좋은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혈전을 녹이는 것들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소화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소화 겁나 안 돼요. 등품 생성 고등어 알러지도 많고요. 그쵸? 그 소화가 되게 안 되는데 여기에 오일이 향신료가 벌써 클로브, 타임, 커민, 진저, 캐로웨이 5가지의 향신료가 들어야 소화를 기본 도와주고요. 뱃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어떻게 돼? 비린내가 올라오죠. 도테라가 절대 비린내가 올라오지 않아요. 카레 냄새가 올라오지. 왜? 오일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카레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비린내보다 낫지 않나? 난 비린내가 더 싫은데? 그래서 근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얘기해 줘야 돼. 이거 먹고 카레 향이 올라오면 너가 위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위가 멀쩡한 애들은 아무 냄새가 안 올라오거든. 근데 보름쯤 먹으면 아무 냄새가 안 올라와요. 위가 좋아진다는 얘기지. 왜? 여기는 페퍼민트, 생강, 프랑킨센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도테라 오메가3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 도테라 영양제가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오메가3의 효과는 내가 아래 뭐해. 책에 여기 다 써놨어. 내가 다 찾아서 다 써놨어요. 근데 일단 오메가3가 기본 하는 게 뭐냐. 혈액 개선해주고요. 뭐 염증을 잡아주고 항산화 효과를 주는 게 기본 오메가3가 하는 일이에요. 염증이 많다. 뭐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 뭐 있을까?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 모든 아토피도 들어가고, 여드름도 들어가고, 감기, 전염성, 모든 거 다 염증성 질환,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도, 내 몸에는 굉장히 많은 염증들이 있다. 아이들도 먹어도 되냐고요? 제 회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가 아토피가 되게 심해서 이 엄마가 아토피도 만성 질환이잖아.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먹이고 싶은데 오메가를 애가 못 먹잖아요. 그쵸? 돌쟁이 애기였는데 네, 주사기로 빼서 입에다가 쭉 집어넣더라고요. 먹어도 돼요. 네. 내 4분의 1이면 4분의 1만 먹으면 되고 내 6분의 1이면 주사기를 뽑아서 반만 먹이시 툭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나고요. 미국에는 어린이 오메가3가 있는데 걔는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나요. 근데 왜 비린내가 안 나요? 오이 들어서 안 나는데 이걸 탁 터트려서 이런 거 냉동실에 넣어보시는 분 계시대요. 오메가3를 냉동실에 넣어서 얼면 불량품이래. 굳이 얼려보시라고. 도테라 거 안 얼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작게 보시면 빨간불이 쭉 나오거든요. 껍데기가 빨간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빨개요. 아스타란틴 때문에. 근데 그거 한참 있다 오일량 날아가면 비린내 나요. 그러니까 비린내를 아로마가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 먹어야 돼.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한테. 지금 사람들이 비타민을 안 먹어도 오메가3는 다 먹어야 한다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대로. 근데 조금 더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더 필요한 사람들. 선생님, 근데 몸의 염증은 체크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다. 생각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계속 우리 아로마를 하는 사람께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하루 3끼 먹어도 정말 맨날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절대 아프지 않아. 먹는 게 좀 부실해도. 하지만 내가 텃밭을 가꾸고 유기농으로 정말 많이 먹어도 생각이 부정적인 몸에 염증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죠? 남편님 속색이시죠? 자식 새끼 정말 네 그러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식구들 보고 있으려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건강하는 건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내가 딱히 드러난 질병은 없어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염증을 가중시키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는 기본 깔고 드시는데 내가 질환이 있어요. 이거 건강한 사람들일 때 용량이에요. 도테라의 모든 건 건강한 사람이 밥상으로 기본 먹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증이 좀 많다? 진단을 받았다? 하루 3번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메가는. 그래서 도테라가 따로 파는 거잖아. 싸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관절염이 있다? 하루 3번. 거기다가 심혈관 질환이 있다. 여기는 클로브, 타임, 커민 이런 애들이 굉장히 혈전을 잘 녹이는 애들이에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다? 기본 깔고 들어가는 건데 하루 2번이 아니고 2-3번.
심할 때는 4번도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도테라가 아까 얘기했죠. 하루 권장량보다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더 먹으라고. 왜냐하면 고기, 생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를 그래도 먹을 수 내가 이거 해조류 많이 먹으면서 약간 부족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3번 급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넣을 수 있고요. 임산부도 드셔야죠. 왜? 임산부가 먹는 건 다 어디로 가? 아기한테가 건강한 아기를 낳으면 당근 먹어야 되는데 임산부는 약간의 이게 좀 갈리기도 해요. 임산부는 일단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 눈곱만한 거를 이따만큼 키워야 돼. 그죠?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걸 다 내 몸에서 가져간단 말이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애 낳고 머리가 왜 빠져요? 애가 다 가져가서 빠져요. 애 낳고 왜 푸석푸석해요? 애가 내 지방, 단백 다 가져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채워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루 3번도 드셔도 되고요. 언제부터 먹냐고? 처음부터 먹는 거지. 애 낳을 때까지 먹는 건데 가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뭐 신장약 같은 혈전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듣는 분들은 마지막 달에 끊으세요. 혈전을 너무 잘 녹여서 마지막 달에 끊으시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달에 끊으세요. 근데 정상 분만은 상관없고요.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어 아무 때 밥인데 뭐 아무 때나 먹는데 이런 거지. 식전에 위가 약하신 분들 식전에 드시면 조금 속이 아플 수 있겠지? 딱 먹어 봤는데 불편하다. 그럼 바로 밥 드세요. 근데 저는 밥 먹기 직전에 드시는 걸 권장해.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살집이 좀 있는 거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날씬하진 않아요? 살집이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밥량을 줄이려면 식전에 드세요. 배불러요. 저는 기본 아침에 MVP 2알, 오메가 2알, 그다음에 액티브 2알,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거 미국에서 지금 파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하나 먹어요. 그리고 또 뭐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밥 먹기 전에 물에 쉐이크를 물에 타서 한 스푼만 물에 타서 한 스푼 마시고 밥을 먹어요. 단백질하고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먹어요. 흡수가 덜 된대잖아. 메타파워. 네. 메타파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먹는데 그렇게 먹고 밥 먹으면 조금 먹을 수 있어. 배 터지게 먹어도 얼마 안 먹을 수 있어. 식전에 드세요. 배불러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 음. 나 뭐 먹는지 무지 궁금하다고? 나 별거 안 먹어요. 저는 요즘 바르는 걸로 위주로 바꾸고 있어요. 너무 먹어, 내가. 그래서 좀 이제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발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많이 바르는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먹는 거 좀 자제해야지. 어, 너무 먹어. 네. 그다음에 영유아 어린이, 그치, 애들 공부해야지. 선생님들 너무 웃긴다고. 저 이렇게 웃기는 사람 많이거든요. 임산부는 무조건 다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등치가 커지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드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받으냐 궁금하세요? 학교 오세요. 학교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 벌써 1시간 지났어. 할 거 되게 많은데 안 돼, 안 돼. 오늘 못 해요. 학교를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영유아 어린이들 들 용량에 맞게 드시는데 성장기 애들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몸이 20kg가 40kg, 40kg, 60kg가 돼 커야 된단 말이야, 애들이. 그죠? 나랑 똑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애들은. 나보다 기본 많이 먹어야 돼. 성장기 애들은 웬만하면 정량을 먹이시고요. 그냥 쑥쑥 큰다? 하루 3번 먹이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어. 애들이 한창 클 때 제대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뼈가 비어요. 가다걷다가 픽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고 막 손목, 발목 뻑하면 나가잖아. 이거 뭐야? 뼈골이 비어서 그래. 길이만 커서. 그렇게도 크면 좋겠다만. 진짜. 네, 어쨌든 성인은 용량에 맞춰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정량에 정량 드세요. 밥 많이 먹으면 뭐예요? 살만 찰지지 뭐 하겠어. 이거 밥이잖아요. 정량 드시는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과 사망률과 관계돼. 이거 중요한 표도 넣어줬잖아. 그죠? 오메가3 많이 먹으면 내 사망 확률이 떨어진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나간 자동차에 뛰어들지만 않으면 100세 전에 못 죽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내가 뛰어내릴 거 아니면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니 젊지 않다요. 그죠? 젊음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졌어. 다 채워야 돼, 밖에서. 몸 관리 이제 해야 돼. 이제 저도 50 반백이 넘어가니까 한 해가 달라요. 안 먹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꼭 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메가3는 피부 탄력에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뱃속은 안 보이지만 얼굴은 보이잖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꼭 드셔야 돼요. 이게 오메가3고요. 디테일한 설명은 좀 힘드니까 안 할게요. 어쨌든 기억할 건 뭐다? 오메가3에 에센셜 오일 들어있다. 15cm의 작은 어류와 RTG 오메가가 들어있고 플러스 달맞이꽃 종자유 보리지 오일과 식물성 오메가가 빵빵하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식물성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동물성 오메가에 알러지이신 분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CRS 플러스는 없지만 해야겠죠? 해야겠지? 없으니까. CRS 플러스는 내가 정말 나오면서 정말 도테라 영양제 한 획을 그었어요. CRS 플러스는 코큐텐으로 들어왔어요. 코엔자임 Q10.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CRS 플러스에는 지금 품절인 코큐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항산화제와 아미노산 복합체와 뇌혈류 개선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기본적으로 내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이 분비가 돼요, 원래. 근데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떨어져. 밑에 도표도 넣었죠. 보시면 40세를 전후해서 확 떨어져요. 그나마 좀 콩팥이 오래 버텨주는데, 즉 이게 보시면 이게 노화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 내 몸의 코엔자임 Q10의 분비량이 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내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안 나오면 나는 폭삭 늙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먹어줘야 한다. 이게 코엔자임 Q10의 컨셉이거든요. 물론 이거 외에 다른 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도테라에서 얘기한 게 코엔자임 Q10하고 그다음에 그 장수 블렌드, 그다음에 에너지 블렌드, 타미테머 블렌드 해가지고 그 아미노산 복합체. 이게 진짜 필수 아미노산 복합체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른 애 따로 먹어야 돼, 이 아미노산 복합체. 하지만 도테라는 여기에 기본 CRS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 드시면 코엔자임 따로 먹어야죠. 아미노산 따로 먹어야죠. 항산화 따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들어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활력 세트고요. 이거 14만 6천 원이에요. 굉장히 싼 거라고요. 그래서 도테락의 평생활력의 비타민, 그냥 종합 비타민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도테라가 세트로 묶었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가 컨셉인 거죠. 도테라 아로마를 만드는 저 힐 박사님이 의학 박사예요. 의사니까 도테라는 전 제품은 의사 기준에서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상으로 먹어라. 도테라다가 키트로 파는 것들은 밥상이다.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테라가 이 비싼 것들을 알파실에서 단품으로 사면 10만 6천 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오메가3 8만 원이고요. 멀티비타민 6만 원이에요.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뒷다 비싸. 계산 23만 원쯤 되거든요. 근데 얘 그때 14만 6천 원이야. 도테라 회원들 건강하라고 정말 대폭 할인해 준 거고요. 솔직히 한국에서 지금 매출로 이거 이렇게 팔면 파는 족족 손해래요. 근데도 팔잖아. 매출 2조 원일 때를 생각해서 책정한 가격이에요. 이런 회사가 어딨어. 이번에 아로마 가격 조정될 때, 안 올랐잖아. 나 진짜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하도 이 상무님께서 가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올랐어. 도테라 코리아가 이거 막았잖아. 한국 사람들 건강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건강 챙기시라. 꼭 드시길 권장하고요. 주위 분들께 꼭 권해주세요. 도테라 키트를 묶어놓은 건 무조건 먹는 거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항산화의 컨셉이에요. 여기 지금
8페이지 보시면 항산화 블렌드가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테라 영양제 컨셉별로 묶어 놓은 거지. 종합 영양제 밥상 키트 하나, 그다음에 항산화. 도테라에서 항산화라고 매개하는 건 2개, DDR하고 액티브. 이게 똑같게 2개가 있으면 뭐지? 뭘 먹어야 하지? 되게 헷갈리시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근데 항산화는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100세가 넘는 인구가 57만 명이래.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장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세금 들여갖고 하는 연구가 뭐겠어요? 항노화 연구를 해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항산화 식품 찾고 항산화 식품 연구해. 그 나오는 게 아사이베리가 항산화 지수가 얼마고 초코베리가 얼마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블루베리를 별 맛도 없는 거를 해마다 그렇게 쟁여놓고 먹는 게 뭐야? 항산화 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꼭 먹어야 한다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항산화제는 필요해. 내가 먹어봐서 알아. 항산화제를 안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저도. 항산화제 전 액티브 매니아거든요. 액티브가 기본 5개 이상은 집에 쟁여져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항산화제 그래서 여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있어. 항산화제 안 먹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 이거 꼭 해주세요. 다운들한테 같이 수업하실 때 같이 꼭꼭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항상 피곤하다. 저요. 근육통과 관절통을 쓸 때 나 저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벅지가 아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3잔 이상 마신다. 석잔 너무 기준이 낮은 거 아닌가? 3병 아니고 석잔? 석잔 이상 안 드시는, 석잔은 다 드시지 않나요? 전 석잔은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운동을 30분면 3번도 못 한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운동은 해서 좋으면, 해서 재밌는 건 운동이 아니래. 운동한 게 아니래. 재밌으면 운동한 게 아니래. 운동은 재미가 없는 게 맞대. 하고 나서 힘들고 재미가 없으면 운동 맞대요. 근데 재밌었잖아? 운동 아니래. 내가 하루 종일 2시간을 걸었는데 재밌었잖아? 운동 아니었대. 자세가 틀려도 잘못 걸으면 몸에 척추 틀어지고 안 좋거든요. 운동은 그런 건가 봐. 예, 그래서 내가 30분 미만 재미없는 걸 일주일에 3번 이상 못했다. 그러면 항산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각종 약을 오래 복용 중이다. 이거 되게 많죠.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약을 거의 박공기 반을 드시더만, 그죠? 뭐 당뇨병 약, 그다음에 뭐지? 우리 엄마 관절염 약, 관절염 약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다가 보면 방광염이 오니까 방광염 약에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그리고 닫고 아프니까 근육이완제 뭐 계속 늘어나. 병원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늘어나. 그쵸? 약 종류도 몇 개 없는데 겁나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독소가 몸에 계속 쌓인다. 항산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이거 진짜. 우리는 아로마를 쓰는 사람이고 아로마가 스트레스에 좋아서 열나 발향은 하지만 발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남편 하는 짓을 보면 그쵸? 이 속도가 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다. 내가 아로마를 발향하라고 내가 정말 최대한 힐링을 하지만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꼭 드셔야 되고요.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서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요. 저 고기 되게 좋아하고요. 채소는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항산화제를 꼭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 보이고 싶다? 먹어야죠. 그리고 염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항산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항노화, 뭐 텔레미오 이론 어쩌고저쩌고 뭐 거창한 거 되게 많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이 노화가 되고 인간이 질병을 오는데 활성산소가 지금 전 세계 키워드예요.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가? 내가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게 활성산소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나오는 게 활성산소예요. 내가 밤에 정말 온 몸을 깨끗이 기계로 스캔하고 잠을 자주 깨면 나오는 게 활성산소고 암세포예요. 이런 것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인류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원래 활성산소는 필요한 거고 몸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거야지 현대인들이 먹는 거, 생활 패턴, 수면 패턴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줄이는 게 지금 인류의 숙제예요. 우리 그래서 아로마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산화제는 기본으로 먹어줘야 한다. 왜?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더럽고 우리가 먹는 게 가공식품이 너무 많고 첨가물이 너무 많고 우리 생활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존재다. 내가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항산화제는 필수다. 이제 인류한테 오메가와 항산화제는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0에서 1개 이거 보세요. 이거 체크리스트 하시고 나서 개수를 보시면 5개 이상이면 활성산소가 많은 편이래요. 저 5개는 5개 저는 한 4개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운동이라는 걸 해 내가. 정말 재미없는 운동을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PT를 받고 있고요. 선생님이 재밌어요. 운동은 재미없지만 선생님이 재밌어서 일주일에 3번을 내가 운동을 간단 말이지. 이제 바빠서 못 가지만 뭐 어쨌든 저 하나는 빠졌어. 아주 뿌듯하고 있어요. 그래 너댓게 돼요. 저는 액티브를 하루에 2번을 먹어야 움직여요. 1번을 먹으면 저녁 때 매가리가 없거나 저녁에 되게 힘들어요. 2번은 기본 먹어줘야 돼. 여기는 정량을 보면 하루 60알밖에 안 들어있다. 그죠? 그 한 번 먹으라는 얘기지. 이거는 진짜 아주 건강한 애들이 한 번 먹으라는 거고 나처럼 기본 40세가 넘었다. 2번. 그리고 살 좀 쪘다. 기본 2번. 그리고 몸이 조금 그렇게 뭐 큰 병은 없지만 몸이 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2번. 내가 아프다. 질병이 있다. 그럼 3번. 저 6번까지 먹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생님도 홈쇼핑 보시죠. 홈쇼핑, 홈쇼핑에서 되게 많은 걸 파는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예요. 아시죠?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홈쇼핑에서 파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었다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프랑킨센스와 페퍼민트가 들어있다. 생강, 강황, 녹차, 생강, 강황, 녹차, 또 뭐 들었더라? 석류, 포도씨. 이게 기본 깔리고 들어가요. 아마 다 들어보신 걸 거예요. 이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게 딥블루 액티브고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딥블루 액티브고 거기에 페퍼민트와 프랑킨센스까지 들어있어요. 프랑킨센스가 보스웰리아가 뭐에 좋아요? 관절염에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항산화제가 2개가 있단 말이죠. 액티브 먼저 나온 김에 설명을 할게요. 다음 장에 있는 거. 그래서 딥블루 액티브에는 그냥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항산화제 모음이에요. 처음에 딥블루 액티브가 나왔을 때 딥블루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우리 오일 배운 우리들은 다 알죠. 린터그린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딥블루가 들어있대. 다들 살짝 놀래가지고 어머 말이 안 돼요 막 그랬어요. 딥블루 액티브엔 딥블루가 들어있지 않아요. 도테라 이 네이밍을 잘 봐야 돼. 들어있어서 지어진 이름이 있고 같이 쓰라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얘 딥블루랑 같이 쓰라고 나온 게 딥블루 액티브예요. 말 그대로 미국 애들이 참 네이밍을 참 독특하게 해요. 딥블루 액티브, 딥블루를 활성화시킨다고요. 딥블루랑 쓰면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쓰면 좋아요? 통증에 쓰면 좋아요. 그 딥블루 사실 통증에만 쓰는 거 아니고요. 딥블루 안에는 자몽 캐모마일도 들어있고요. 블루텐시드도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딥블루가 하는 게 3가지예요. 재생, 통증, 염증 3개를 다 잡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가속화 시켜주는 게 딥블루 액티브예요. 염증이 많은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재생의 이슈가 있는 사람. 그러면 성장기 어린이는 무조건 먹어야죠. 온몸 희생 중이잖아. 온몸이 막 2배, 3배 뻥치게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액티브는 그렇게 드세요. 그래서 뭐 비타민 C의 효능, 폴리페놀, 뭐 강황, 녹차, 석류, 포도씨, 생강, 이거의 효능 여기 내가 다 써놨어. 내가 다 썼으니까 읽어보세요. 하지만 항산화제를 왜 써야 되는지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그래서 처음에 액티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분명히 통증에 먹으라고 했는데 갱년기 아줌마 생리를 다시 하고 비염인들이 비염이 좋아지고 별의별 효과가 다 나와서 딥블루 액티브는 뭐 만병통치약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DDR이 들어오면서 딱 특화를 시켰어.
액티브는요, 피부 질환. 내가 아토피가 있거나, 여러분, OS다, 과민 들 때도 있죠? 과민 들 때도 드시면 좋아요, 액티브. 과민 들 때 좋고, 그리고 아토피, 습진, 뭐 피부 관련 모든 증상에는 액티브를 깔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통증. 우리 남편이 중3 때인가? 그저 30cm가 갑자기 컸대요. 그래서 무릎이 나빠. 무릎이 안 좋아. 갑자기 큰 사람들이 무릎 관절이 약해요. 응? 그래서 자전거 올 때도 아프고 산에 가도 아파.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 또 아프다고 또 하는데 한동안 딥블루 액티브가 잠깐 품절인 적이 잠깐 있어갖고 내가 DDR을 묶어줬단 말이에요. 한 달 먹더니 갑자기 계속 딥블루 럽을 찾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물어봤어. 어디 갔다 와? 내 무릎이 아프대. 갑자기 아프대. 뭘 갑자기 아파. 그래서 다시 액티브를 넣어줬더니 다시 보름 만에 그게 쏙 돌아갔어요. 어. 기본 우리 엄마가 또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세요. 근데 인공관절 안 넣고 지금 버틴 게 벌써 15년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 딥블루 액티브 없이 마지막 병 따시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파란 거 없다, 파란 거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걸로 버티고 계시고요. 저희 엄마는 처음엔 아깝다고, 내 9만 원이라 그랬더니 아깝다고 2알씩만 드시다가 지금은 아프고 내가 돈 많이 버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해서 5번도 먹어요. 심할 때.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다 하루 2알 2번, 나아지고 싶다 3번 이상, 참기 힘들다 4번 5번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딥블랙 용량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야? 하지만 도테라는 모든 걸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아로마와 건강식품을 잘 쓸 수 있게 머리를 써놔서 걱정을 하지 마. 일단 그렇게 드시는 거라서 한 달에 3병은 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저희 집은 깔아요. 되게 많이 사요, 액티브를.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 했나? 그다음에 몸살이 날 것 같아.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큰일을 치면서 내가 좀 갑자기 일시적으로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를 하루 2, 3일 정도 드세요.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제가 교통사고를 나봤거든요. 보통 교통사고를 저는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다 받아요. 음. 이것도 자랑이면 자랑인가? 어쨌든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지방을 가는데 차고 사고가 난 거예요. 뭐 이거 내가 뭐 속력을 내서도 아니고 그냥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박았어. 그래서 이제 보험 아저씨가 레카차를 끌고 저기다 이제 갖다 놓고 할 일이 없잖아. 기다리는 일밖에 뭘 했겠어요. 프랑켄센스를 100회 떨어뜨리고 설화로 한 방울을 먹고 어깨에다가 이제 어깨부터 굳어올 거니까 아로마 터치와 밸런스를 겁나 발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험 아저씨를 기다렸지. 그래서 보험 아저씨랑 같이 떼레떼레 쫓아가서 수리하는 데 맡기고 렌트를 해서 지방을 내려가는 동안 계속 어깨가 이제 굳어오기 시작을 해. 왜? 몸이 충격을 받았잖아. 차는 거의 폐차했어요. 계속 내가 한 게 뭐였냐면 어깨 밸런스 아로마 터치 바르고 딥블루 액티브를 2알씩 계속 먹었어. 먹고 그다음에 잘 때 따뜻하게 자면서 손 안 닿는 손 다 갖고 팔 터치하고 그리고 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을 5번 먹은 것 같아요. 액티브를. 그리고 팔 터치 매일 3일 정도 하고 아로마는 계속 바르고 일주일 한 8일째인가 설사를 왕창 하더라고요. 하여튼 느낌 오더라고. 끝났구나. 후유증 하나도 없이 교통사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충격받았으니 보양식을 먹는다. 제가 진짜 열심히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살 빠졌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잘 먹었는데 어깨 라인이 바뀐 거야. 아로마 터치하고 밸런스 계속 바르면서. 살 빠짐의 효과가 있죠. 몸무게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예, 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뭐 액티브 꼭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동 약간 중도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에
과한 운동은 안에 독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활성산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아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액티브 하루 3번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거 강추해요. 진짜로. 응.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뭐 오십견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뭐 관절염이 있거나 뭐 운동을 요즘 좀 새로 시작해서 빡세게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기에 있거나 성장통이 있거나 뭐 이런 모든 분들은 액티브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라. 네, 항산화 효과 있으니 그러면 DDR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DDR은요, 여기 써 있죠. 도테라의 기술적으로 유전자를 연구해서 만드는 회사. 아로마회사는 정말 전 세계에 진짜 많아요. 그쵸? 근데 보통 회사들은 아로마를 깨끗하게 뽑아서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모든 초점이 다가 있다면 도테라는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 아로마로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라서 그 앞 더 나아가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인간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정말 훌륭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연구해 나온 게 감정 오일이고, 잘하셨어요. 지금 액티 먹었대. 잠 못 잘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잠 못 주무시면 복습하시면 되겠네. 그쵸? 네. 음. 그리고 유전자를 연구에 나온 게 DDR이에요. DDR의 풀네임 뭐냐면 Damaged DNA Repair예요. 영어가 짧아서 코리안 발음으로 Damaged DNA Repair. 손상된 DNA를 복구해 준다고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자기 전에 먹어도 돼요. 염증 많으신 분들은. 근데 몸이 아주 맑으신 분들은 몸이 깨어나는 효과도 좀 있어서 일단 그런 거 먹어봐야 아는 거지. 커피도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지. 날밤 한번 세봐야지. 그래야 커피의 정량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술도 한번 먹고 개 돼봐야 내가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로마도 마찬가지고 건강식 일단 먹어봐야지. 내 느낌을 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이 정량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먹고 내가 어떤 느낌 받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량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필요하면 더 먹는 거고 괜찮으면 덜 먹는 거지. 그래서 내 유전자를 연구해서 나왔으니 어디 좋겠어요? 유전자를 복구해 준대. 그러면 노화, 암, 기본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 개선, 만성 질환. 내가 몸이 균형이 내가 약간 건강한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이 오랫동안 깨져 있으면 잡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몸에서 DNA 복제하잖아. 그쵸? 재생이라는 거 하니까 복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DNA가 바로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성스럽게 배웠던 이 생물을 기억을 해봅시다. 저 기억 저편에 있는 것들 한번 꺼내볼게요. DNA가 RNA를 만들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여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들으실 때. DNA가 바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RNA라는 걸 만들어. RNA가 복제되는 거예요. 근데 DNA가 RNA가 된 이 과정에서 탁 뭐가 핀트가 나가면 이 RNA가 가시간 RNA인 거잖아. 2% 부족한 RNA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고 가족력이 생기는 거고 노화가 오는 거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DNA가 계속 복제되면 내가 태어날 때 받은 DNA잖아요. 그 인간 늙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 DNA가 점점 손상이 되는 거야. 이걸 복구해 준다. 어마무시하죠?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DNA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DNA 복구를, 원상 복구를 도와주는 아로마 6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7가지구나. 프랑켄센스, 타임, 오렌지, 레몬글라스, 클로브, 니아올리, 썸머 세이버 7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 아까 익숙한 게 있지. 프랑킨, 타임, 오렌지, 클로브. 약간 오메가3에도 들어있던 거죠. 진짜 하나만 먹을까 봐. 혹시 하나만 먹고 안 먹을까 봐. 이게 중복해서 넣어주는 이 센스. 훌륭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DDR 프라임을 꾸준하게 드시는 경우 어떤 경우에 건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성 질환의 경우.
뭔가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좀 근본부터 바꿔야겠어. 할 때 DDR을 되게 많이 먹는데 솔직히 내 뱃속은 모르잖아요. 처음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일단 액티브와 DDR을 한 병씩 사. 이거 먹어봐. 그리고 어, 네가 훨씬 기운이 나고 좋은 걸 메인으로 먹고 나머지 서브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가 메인이에요. 액티브는 2번 먹고 DDR을 1번 먹어. DDR을 원래 안 먹었었는데 아니 우리 엄마가 내가 우리 엄마가 똑같이 우리 엄마 나보다 훨씬 이쁘지만 체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뇌경색 위험군 진단을 받았단 말이지. 응. 심장도 안 좋고 근데 우리 엄마 체질 비슷하니까 살짝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DDR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DDR 점심 때 먹고 아침 저녁은 액티브를 먹어요. 근데 DDR 먹으니까 좋은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DDR 참 묘한 게 있더라고. 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거 있죠. 그거 있죠. 그냥 앉아 있는데 사진 찍으면 삐뚤어져 있어. 내지는 어깨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 많죠. 나도 모르는 긴장감이 없어져요. 되게 신기했어요. 난 DDR에서 제 밑에 자폐 키우시는 엄마들의 집단이 있잖아요. DDR 정말 목숨 걸고 먹이시거든요. 아이들의 이런 긴장감이 사라져. 장난 아니야. 꼭 드셔보세요. 오늘 먹으면서 알았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효과지? 막 그랬는데 이게 이 DDR의 효과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유전자를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내 위장도 안 느껴져서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DDR을 못 느끼잖아. 못 느끼지만 내 몸으로 아는 거지. 오래 먹어보니까 아, 내가 바뀌는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DDR은 그럴 때 드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뭔가 해결이 필요할 때. 다시 키트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도테라 제품의 구성을 보면 되게 골 때리잖아요. 샴푸 하나가 3만 얼마인데 키트를 묶어 2개씩 주고 이런 거 꼭 쓰란 얘기야. 그쵸? 우리가 영양제 입으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피부도 흡수를 하니까. 어, 내 몸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내 몸은 내가 먹는 것들로 내가 받아들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상한 거 먹고 이상한 거 바르면 내 몸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건강하게 이상한 거예요.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플렉스, 그다음에 엑소메가, 그다음에 CRS 내지는 액티브 이걸 키트를 묶어 싸게 팔아. 이런 건 밥상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이 밥상을 사니까 후식이 딸려오잖아. 액티브도 34,000원, 9만 원짜리가 34,000원. DDR도 83,000원짜리가 34,000원. MVP도 또 팔아. 34,000원. 오메가 또 팔아? 34,000원. 유산균 3만, 왜 싸게 팔겠어요? 제발 먹으라고. 솔직히 싸게 안 파도 먹을 사람은 다 먹어. 근데 왜 싸게 주겠어요? 이거는 꼭 같이 먹으라. 도테라가 키트를 묶어 싸게 주는 건 무조건 먹으라는 얘기. 이렇게 맞춰서 균형이 맞아지는 거지. 이렇게 쓰시면서 아로마 설화하시고 아로마 바르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라. 내가 매 순간 블렌딩하고 매 순간 만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저 못해요. 매 모든 걸 DIY해서 만들고 그럼 좋겠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있지. 그래서 만들어 주잖아. 이렇게. 밥상 차려 주시고 후식까지 드리잖아요. 그게 키트와 항산화제.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근데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거고 DDR이 여기가 오타가 있잖아요. 오타가 있어. 제가 막 이렇게 복붙하다가 잘못 고쳐가지고 하루에 한 번에 한 캡슐이 먹는데 120개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의 건강식품의 그거는 한 달분이에요. 그럼 120개를 한 달 동안 먹으려면 하루 4개란 말이지. 그쵸. 하루 4개가 기본이에요. 내가 건강한 상태인데 더 이상의 노화를 막고 싶고 염증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 2번 2알이 기본이고요. 내가 아프다.
안 좋다. 더 드시는 거 권장해요. 더 드시는 거 권장하니까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고 새벽까지 파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액티브 세병까지는 기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DDR을 끼우든 액티브를 끼우든 그렇게 해서 쓰시란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필요해. 난 과하게 아프다. 그럼 비싸지만 단품을 사셔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감사해요. 정하나 선생님, 정하나 쌤. 이렇게 매의 눈이신 분들이 있어요. K 오타를 봐도 안 보이던 것들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트 구성에서 이 평생 활력 키트에 붙어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게 항상 액티브가 부족했어요. 난 DDM도 먹어야 되는데 액티브 3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자가 면역이 있어요. 겁나 건강해 보이지만 자가 면역이 있어요. 되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자가 면역도 있고 피부도 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항상 이 평생 활력의 불만이 뭐냐면 3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를 더 못 산다는 게 너무 가슴에 우리 엄마 3개 더 먹으니까. 그랬는데 평생 활력에서 CRS가 엎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DMP 액티브 키트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심지어 거기다가 원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DMP 액티브 키트에 34,000원짜리를 끼워주지 않아요. 근데 한국만 특별한 경우에 끼워주잖아. 그래서 DMP 액티브 키트를 사면 어떻게 돼요? 액티브가 4개가 되는 거지. 뿌듯해. 네. 그래서 DMP 액티브 키트가 온 다음부터 제가 우리 엄마 조금 액티브가 좀 후해졌어요. 엄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내가 다 사줄게. 뭐 이런. 그래서 DMP 액티브 영양제를 이제 드시고 싶은데 보통 남편을 주고 애들을 주고 자기는 안 먹는다? 선생님들 그러시죠? 선생님들. 왜 그래? 그러지 마.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안 먹겠다는 애들 먹여봐야 다 효과 없으니까 선생님들 먹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따라 먹게 돼 있어. 너만 좋은 거 먹느냐며. 기를 쓰고 먹어.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이지 말고 돈도 아깝게 나 먹이지 말고 걔네 건강하고 나 아프면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인생 다 필요 없어.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예뻐지면 돼. 그럼 지들이 보고 부러움 따라 하겠지. 응? 내가 이렇게 머리 탈색하고 젊어 보이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남편? 3년 보더니 따라 하잖아. 애 주지 말고 애는 줘도 돼. 애는 줘도 돼. 착하면 주세요. 말 잘 듣고. 안 먹으면 주지 마. 안 먹으면 주지 말고 달라는 애들만 공손하게 달라는 애들만 주시고 남편은 두 손을 내밀게 주지 마세요. 남편 주지 마. 선생님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생각해봐. 이 우주의 평화, 한국의 평화, 나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 내가 살아야지 지구의 평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나만 살면 다. 내가 살아야 집에서 엄마가 아프면 집안 분위기 개판돼요. 아빠는 아파도 개판 안 돼. 근데 엄마 아프면 다 알잖아요. 제발 아프지 마시라. 아빠는 아파도 돼. 돈만 벌러 가면 나갈 수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한테 팔아 괜찮다. 나도 그럴까? 메타파워를 팔아볼까? 네. 뭐 어쨌든 선생님들 DMP 액티브 키트에 항산화제 끼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14만 6천 원이 비싸. 두 세트니까 26 보통 값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평생활력 있을 때는 CRS 있는 거 나 먹고 남편은 MVP랑 오메가랑 액티브 이렇게 사서 주라 그랬어. 근데 이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DMP 액티브 키트를 사. 그리고 오메가 1개 더 사고 멀티비타민 1개 더 사고 DMP 사. 그러면 이게 10만 2천 원에 한 세트가 생기는 거야. 똑같은 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토탈 해도 30만 원 초반대에 두 세트를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아파, 염증이 있어? 그럼 오메가 더 사시고 DDR 액티브를 더 사시면 되세요. 돈 받느라고 지금 바쁘시네. 채팅창에서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겠다. 좋겠다. 네.
그다음에 피부 질환 있으거나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3번 이상 꼭 권하니까 많이 드세요. DMP 액티브 키트가 CRS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액티브가 더 많아서 우리가 항산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가족들하고 더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나는 어차피 먹을 거니까 식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키트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키트는 많이들 꼭 드세요. 도테라가 아로마 전문 회사인데 왜 평생활력과 이 키트가 판매율 1위겠어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딴 거를 못 사, 사실은. 딴 거를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위가 부담스러워 못 드세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었는데 몸이 나아지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여기 안 적은 거예요. 팁 하나. 영양제를 드시다가 약간 정체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테라 영양제를 1년을 그냥 꾸준하게 먹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달라지나. 다른 영양제는 안 달라져. 이렇게 얘기해. 그냥 먹는 거죠. 영양제를 달라지려고 먹나요? 그냥 먹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먹는데 그러면 안 먹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왜 먹어? 안 먹는 게 맞지. 달라져야죠. 그래서 1년을 꾸준하게 쓰시면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 보여요. 내가 아무리 내가 간호학을 전공하고 여러 뱃속을 다 뜯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되게 많아요. 저는 긴장도가 되게 많이 풀렸어요. 나름 강박 쩌는 여자라서 긴장도 많이 풀렸고요. 저는 불면증이 살아있어요. 이제 고질적인 불면증이 있거든요. 전 발향도 잘 안 먹어요. 안 들어. 음, 발향도 잘 안 듣고 발바닥에 발라도 며칠 효과 없어요. 근데 액티브 먹고 아로마 10년 차잖아요. 이제는 라벤더 안 발라도 떡지쓰네요. 드디어 이제 오일이 받기 시작했어요. 베이스가 깔아진 거지. 제가 영양제 먹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거든요. 한 4년? 밖에 안 됐어. 그전까지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4년 정도 먹으니까 불면증 거의 사라졌고요. 아로마가 제대로 듣기 시작해. 내가 아로마를 쓰는데 아로마가 잘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기본 깔아주셔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아로마가 돌리지. 아로마가 불쏘시개란 말이에요.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기본 돌릴 게 없으면 못 돌려. 아무리 아로마가 나도 못 돌린다고요. 그걸 깔아주는 게 건식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다음 생리통. 뭐 이런 병원 가서 고치기 되게 애매한, 약을 쓰기 되게 애매한 것들, 내가 불편한 것들 영양제 드셔보세요. 되게 많은데 살아요. 선생님들이 뭔가 아로마를 쓰시고 나서 아로마를 썼는데 낫는다. 그러면 거기 부위에 문제가 맞아. 근데 아로마를 썼는데도 내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균형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영양제를 꼭 드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드시지만 누구한테 권할 때 되게 뭘 권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기본 저희 그룹에서는 까는 게 있어. 만성 질환이다. 뭐 들어갈까? 관절염, 뭐 심혈관 질환, 협심증, 뭐 고혈압, 당뇨, 뭐 자폐도 만성 질환이에요. 발달 장애. 또 뭐 있지? 아토피, 뭐 습진, 뭐 여드름 다 만성 질환이에요. 생리통, 뭐 근종, 암 기본 포함이고 이러신 분들한테 레시피가 기본 평생활력 내지는 키트 8단계 프랑켄센스 이걸 기본 키트로 깔고 들어가요. 이렇게만 들어가도 좋아져. 선생님들이 도테라 어차피 쓰시고 계시고 아로마로 사랑하시니 아로마와 함께서 시너지 나는 것들이 도테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 따로 없고 비타민 D 따로 없고 균형 잡힌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타민C 역할 아로마가 할 거고 비타민 D 역할 아로마가 할 거고요. 나머지 부족한 건 다음 시간부터 할 나머지 제품들에서 나머지를 채워 드릴게요. 도테라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상황이든 아로마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기본 깔아줄 건 깔아줘야 아로마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모유 수유할 때 먹으면 좋겠죠. 애가 다 먹겠네. 네. 뭐 질문은 별로 없고 간증이 많이 올라오셨네. 네.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 회사에서요. 미국 제품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들은 미국 거 직구해서 먹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해도. 하지만 도테라 제품은 한국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시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건선에 좋죠. 무조건 맥이죠, 액티브. 네, 건선에 좋아요. 딱히 더 질문 없으시면 뭘 더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정은지 사장님. 네네네. 아,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네. 자, 뭐, 계속 올라오는데, 질문이, 네. 질문이 고혈압이 좋냐고 올라오는데, 당연한 거겠죠? 음, 잠깐만요. 사장님, 음소거. 안 들리죠? 오케이. 아, 네. 들리죠? 딱히는 없는데 가끔 호르몬성 질환이신 분들이 액티브에 석류가 들어있다 보니까 자궁암, 유방암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그냥 DDR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음, 외에는 없어요. 암 환자하고 루푸스 환자 둘 다 만성 질환 기본 깔고 들어가시는 거 그거 깔고 DDR까지 깔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 그리고 아로마는 이제 기본 만성질환 레시피 키트, 영양제 키트와 그다음에 DDR, 그다음에 팔터치, 프랑킨센스 깔고 그 외에 증상별로 쓰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쓰시면 되세요. 뭐 이게 좋은 조합이라고 얘기하면 루푸스도 증상이 되게 다양해서 어, 암 환자도 뭐 갑상선 있고 뭐 유방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해당한 증상별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작용? 항산화제 부작용? 잠을 못 잘까요? 힘이 뻗쳐서? 뭐 그 정도? 음. 뇌경색으로 약 복용 중이신 분이 영양제 단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 해당인데 오늘은 안 했지만 건강식품은 먹는 거잖아요. 위가 흡수를 받쳐줘야 해요. 영양제도 흡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은 위장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젠제스트랑 트라제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위 영양제 다 드시는 건 기본이죠. 그래야 다른 약도 소화가 되세요. 이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내과 약들은 괜찮은데 정형외과 피부과 의사님들은 내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약을 오래 먹으면 위장에 다 음, 나가요. 어쩔 수 없어. 음. 그래서 그 약을 드시면 필히 따라오는 게 소화제. 변비약 내지 설사약 내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요. 또 위 염증이 생기면 소염도 또 따라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에 무리 가고 콩팥 배출이 안 돼서 몸에 쌓이다 보니까 계속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기본 잡아주셔야 돼요. 만성 질환이고 종합병원이다. 1번 뭘 잡아야 할 때 위장 잡아요. 성조숙중 있는 아이는 DDR 낫겠다. 그죠? DDR이 낫겠죠. 액티브는 조금 음, 멀티비타민 많이 먹이고 성조숙중이 있어도 키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키는 키워야 돼. 키는 크면서 가슴 안 나오게 하는 거잖아. 그죠? 생기 음. 늦추는 거. 그러려면 그쵸. 영양제는 먹여야 되고 DDR 먹이세요. 어, 유방암 음, 유방암 수술했는데 액티브 안 좋은가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유방암 완치 판정 받으셨으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유방암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액티브 정량을 먹고 엄청 졸림 잘한 얘기지. 잠이 부족해서 그래. 잠이 균형을 잡아야 돼. 그냥 주무세요, 선생님들. 잠 많이 잔다고 병 생기지 않아. 자, 좀 제발. 자. 성조숙중 초등 5학년 조숙중 아니고요. 사춘기 맞고요. 제2차 성징 올 때 됐어요. 5학년이면 빠른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때 생각하지 마. 옛날에 중학교 1학년이 지금 4학년 되는 것 같아요. 5학년 생리하는 거 이제 기본 이게 뭐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럼 먹여야지. 빨리 키워야 성장 마사지 해주면 좋고 단백질은 꼭 먹이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걔가 키가 커야지 걔가 키가 크면서 생기는 모든 이 내장, 기관, 피부 다 단백질이죠. 거기다가 뼈도 두 배 이상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칼슘도 많이 먹여야죠. 그럼 MVP 3번 먹이셔야죠. 병원 약과 함께 먹어도 당연하죠. 건강식품 먹지 말라는 얘기 병원에서 안 해요. 내가 선생님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병원에서 특히 암 환자분들 건강식품 먹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죠. 암세포도 큰다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병원의 목표와 나의 목표는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유방암이에요. 내가 유방암이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갔던 유방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지는 안 자라게 해주세요잖아. 병원은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유방암이 커지는 조건이 호르몬이에요. 왜 선생님 생기면 가슴 커지잖아. 암세포 같이 커지는 거죠. 아랫배 불룩해지잖아. 같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호르몬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게 아니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려. 왜? 암세포가 커지는 느낌 보이니까. 병원은 대증요법이에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없애주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는 증상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목표고 재발을 하지 않는 게 목표야. 유병암 환자가 병원 가서 물어봐. 부작용이 뭔가요? 그럼 자궁암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좋은 산부인과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현 주소라고요.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쵸? 유방암 의사는 유방암 세포만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웰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제발 병원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되 잘 가리셔야 돼요. 이 얘기를 또 의사가 된다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음. 병원 약에 함께 먹어도 괜찮죠. 건강식품이니까. 혈압약, 당뇨약 등과 먹어도 당연히 괜찮죠. 더 드시면 혈압 당뇨에 도움 되겠죠. 신장 투석 전 단계. 투석 배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신장 투석 받으신 분들은 고용량 쪽으로 들어가는 거 메가는 좀 피하시는 게 확실하게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간이 나빠서 병원을 가든 콩팥 나빠서 병원을 가든 약을 겁나 많이 준다. 그쵸? 지들은? 그리고 딴 약 먹지 말라고 그래.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어차피 간이 해독해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주면 괜찮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 그래. 딴 약은 못 먹게 해. 나는 그래서 잘 안 믿어요. 그리고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 만약에 전 단계니까 예전에 혹주 회장님 그룹에선가 투석 직전, 투석하시는 남편 신장 기능이 11%인가? 밖에 안 남으신 분 남편을 도트라 영양제 먹이고 마사지 해서 그걸 17%까지 올려놓으신 분 계셨었어요. 영양제 먹였었어. 그거 다 먹었다 그랬어. 어머, 신장 이식 준비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신장 띄워줘야 되는데? 먹어야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에게 먹이면 좋을 거? 일단 필요한 건 다 먹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성근증 이때 먹지 말라고 했으면 예, 성근증 같은 경우는 액티브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만성변비, GX 먹어야지. 그리고 성조숙 진짜 많은가 보다. DDR, MVP, 오메가 다 먹어야죠. 그리고 키는 키워야 되니까 단백질 쉐이크 꼭 먹게 해주시고 발바닥에 밸런스 라벤더 필수. 뇌경색 환자 혈전약 오메가 충돌한다고 해서 오메가3 못 먹게 하는데 누가? 이게 충돌하는 경우도 이거예요.
뇌경색은 뭐냐면 혈관에 피딱지가 덩어리가 둥둥둥 떠댕기다가 떠댕기는 거예요. 혈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혈전이거든요. 이게 둥둥 떠댕기다가 지보다 작은 혈관 앞에 쭉 막으면 그 다음은 피가 안 가겠지. 이게 뇌경색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걔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게 혈전 용해제를 먹어요.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근데 오메가3가 혈전을 좀 용해하니까 만약에 이게 터지면 지혈이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혈전을 녹이는 용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꼭 먹어야 한다고 봐요. DDR을 하고 오메가3는. 그래야 혈전을 녹이지. 이런 분들 그게 불안하시면 레몬수 먹는 것보다 레몬을 바르시는 걸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궁내막증은 DDR이 나아요. 예, 상관없어요. 임신, 부작용, 통경장은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드시고요. 임신해서 정기검진 가는데 영양제를 끊으라고 왜?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한테 왜요? 하고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의사한테 왜요? 잘 안 물어보나 몰라. 하라 그러면 그냥 한다?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이해가 되면 하세요. 선생님들 내 돈 내고 내몸 치료하는 거잖아. 왜 물어볼까? 내 돈 내고 하는 건데 물어보세요. 이유를 물어보시고 다시 질문 주세요. 암이시면 기본으로 가져갈 건 다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박수 사장님 감사해요. 이용권 끝났대요. 다음 주에 계속이래요. 네, 기본 만성 레시피 가져가시고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세요. 스폰서님들도 많이 아시고 인상들도 많으시니까 다들 10년 되신 고수들이시잖아요. 다들 건강식품 다음 주에 다시 그 다음 할 거고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10시까지 너무너무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장은지 사장님. 자, 여러분, 장은지 사장님 어디에 있으세요? 황근영 그룹입니다. 자, 여러분. 백과사전 어디에 있어요? 황근영 그룹입니다. 네, 맞아. 황근영 그룹. 네.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희와 이제 그 리더분들하고 훌륭한 리더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그룹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그룹이나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너무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마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또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제가 분명히 1000명이 넘는, 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게 아마 이제 오늘 그래서 지금 3명으로 이게 딱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다들 화를 좀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일단은 수업은 항상 정시간에 들어와야 된다. 정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여기에 앉아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만 녹화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아예 수업에 못 들어오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기를 타셨던 분들은 들어왔다가 못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 우리 오늘 장은지 사장님 녹화본을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막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분들한테 막 들어올 생각도 없었던 분들한테 뿌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은지 사장님이 이렇게 좀 2시간 동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오늘 대기 타시다가 화내신 분들한테만 꼭 드리시길 바래요.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꼭 계정을 더 넓혀놓을 테니까 제가 분명히 200만 원씩이나 주고 결제를 한 건데 내가 참 짧네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건식을 이제 다 건식 플러스 저기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온가득 비들레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선생님? 네네네네. 비들렛? 네. 그렇게 해서 다 하실 거니까, 다음 주에 꼭 우리 다 같이 들어와서 꼭 듣기로 하여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나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